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아시아, 인도까지 살펴보았다면,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아시아까지는 그래도 이슬람교 오스만 제국 얘기하면서 조금 등장을 했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이번 5단원 그 대주제 5에 들어서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각 국이 어떻게 현재의 나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오스만 제국 셀림 1세 슐레이만 대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했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경으로는 우리 그 국민국가 형성할 때 그리스가 독립을 하려고 했던 것들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큰 오스만 제국에서 그리스가 떨어져 나가고 이집트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세르비아까지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영국이나 러시아 등이 요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서의 민족 운동이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펴볼 탄지마트라는 겁니다. 탄지마트라는 근대화 운동을 통해서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19세기 1839년부터 76년까지 있었던 굉장히 오래 이야기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부국 강병을 추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입헌 군주제 수립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미드하트 파샤 등의 혁신 관료들이 주도해서 근대적인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 헌법을 바로 우리는 미드하트 파샤의 이름을 따서 미드하트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876년에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하지만 입헌군주제로 바꾸려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우리 중국에서 봤듯이 보수 세력이 반발하고 러시아가 간섭을 하면서 효과가 미비하면서 오히려 다시 전제 정치가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는 이제 친형이 나와 있지만 조금 여기 확대해서 다르게 조금만 더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에 안 나와 있지만 헌법 제정 이후에 헌법을 만들고 난 요거 이후에 오스만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헌법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요. 러시아 간섭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 이게 77년부터 78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위기감이 크게 고조가 되는 겁니다. 요로 인해서 고조가 되다 보니 당시의 술탄이었던 누가 압둘 하미드 2세 압둘 하미드 2세가 아예 미드하트 헌법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의회도 해산시키고 그리고 전제 정치를 이때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런 그 튀르크 전쟁, 요 전쟁을 통해서 이 술탄이 이 근대적인 헌법을 아예 정지시키고 전제 정치를 부활해버리는 그런 반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겠지만,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청년 튀르크 당이라는 게 조직이 됩니다. 이게 1889년에 있었던 일이다. 요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토리를 쭉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쌤이 이제 얘기했던 청년 튀르크 당이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9년에 조직을 하는데요. 이따가 그 무장봉기는 1908년에 한 것이다라고 여러분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탄이 전제 정신을 다시 돌려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청년 튀르크 당을 결성을 하고 무장봉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부활한다는 건 그 앞에 있었던 미드하트 헌법이 부활되는 것이고요. 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이나 조세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쇠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는 바로 발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영토도 상실하게 되고 국제적 지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1912년부터 13년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그래서 유럽 영토를 상실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겠죠. 그 이후에 이것들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잠깐 참고로 적겠지만 요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도 오스만 제국이 참가를 합니다. 하지만이란 말을 알겠죠? 결과는 패배가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안 되겠다 싶어서 1922년에 오스만 제국이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고, 그리고 이에 맞선 청년 튀르크 당도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현재의 그 오스만 제국을 자리 잡고 있는 터키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만 여러분들 이 오스만 제국의 마무리까지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라비아 반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 중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와하브 운동과 이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와하브 운동입니다. 와하브 운동은 언제 있었던 것이냐? 와하브 운동은 18세기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왼쪽에 있었던 왼편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이 점점 쇠퇴해 가면서 서양 열강이 오히려 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일대의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수니파, 시아파, 그리고 부족적 대립을 이용하면서 서양 열강들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둘 와하브가 이슬람교 초기의 순수함을 되찾고자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와하브 운동이다. 그래서 이 압둘 와하브를 중심으로 와하브 왕국이 수립이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의해서 이 와하브 왕국은 멸망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이슬람교로 돌아가자라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바로 아랍의 민족주의의 기반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와하브 왕국은 뒤에 어떤 왕국으로 부활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 국가,
요 국기를 갖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으로 이제 부활하게 된다. 요거는 1932년에 여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영토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큰 큰 역할을 갖고 있다. 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바로 이제 이란의 민족운동입니다. 이란은 어떠한 민족운동을 했는가? 여기가 이란의 세력권인데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란이 위에서는 러시아가 치고 오고 아래서는 영국이 치고 오는, 왜? 인도 옆에 있거든요. 그래 치고 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 살펴보면은 카자르 왕조, 이란의 왕조였던 이 카자르 왕조가 쇠퇴하게 되고요. 영국이 중국한테는 아편이었지만 이란에게서는요 담배에 대한 제조 및 판매 독점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영국이 가져가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영국에 반대하는 감정이 고조가 돼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담배 불매 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인과 이슬람교 지도자 중심으로 카자르 왕조가 그 담배의 이제 이권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는데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그러면서 영국이 그에 반발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오히려 영국에게 경제적인 종속이 심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카자르 왕조가 되게 힘이 약해진 것을 보고 나서 아예 입헌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운동 세력이 입헌 정치랑 내정 개혁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회를 수립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근데 제정만 하고 그대로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그 이후 영국이랑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영국과 러시아가 무력으로 간섭을 합니다. 니네 마음대로 어떻게 개혁하냐 하면서 개혁이 좌절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랬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영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서 영국은 남부, 그 다음에 러시아는 북부를 땅 따먹게 하듯이 분할해서 점령하더라.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이 혁명 세력을 처형하게 되고요. 러시아가 이 입헌혁명을 했던 혁명 세력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회도 해산시켜 버리고요. 그러면서 이란은 말 그대로 반식민지 상태가 되더라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헌혁명이나 담배 불매 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영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무마되고 오히려 종속이 심화되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다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아프리카 이집트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는 저번에도 봤지만 뭐가 중요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에즈 운하가 중요하더라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살펴보고 갈게요. 바로 이 무함마드 알리입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집트 안에서 근대적인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근대화 정책이 바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수에즈 운하가 맨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막대한 외채, 빚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빚을 누가 내려 먹는다? 바로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이제 매입을 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 모습 보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 필요하겠죠. 반발이 필요하니까 왜?
결국엔 이 내정 간섭으로 인해서 영국이 보호령으로 삼습니다. 말 그대로 식민지를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882년에 아프리카. 그래서 그 종단 정책의 시작점이 이집트 카이로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민족 운동을 주도하죠. 누가? 아라비 파샤가 주도합니다. 우리 쌤 저 지난번에도 그 땅 따먹기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아라비 파샤가 주도하고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을 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요것도 이제 영국의 간섭으로 실패하게 된다. 요 수에즈 운하라는 게 영국 입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물자를 이동하는 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기타 아프리카 다른 기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쌤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는 수단입니다. 수단은 무함마드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흐마드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무슨 운동이냐? 바로 마흐디 운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단이 아니라 나마비아. 우리 들어봤었죠? 나마비아 누가 봉기했죠? 그렇죠. 헤레로족의 봉기가 있었다. 근데 요거는 독일이 무참히 무찔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영국의 종단 정책의 끝이죠. 무슨 전투? 그렇죠. 이산들 완화 전투. 요거는 영국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에티오피아는 아도와 전투가 있었다. 네, 에티오피아는 유일하게 독립국이었다.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이란,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하나하나 정리해주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탄지, 마트, 그 다음에 청년, 튀르크당이 있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와하비,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담배 불매 운동이랑 그 다음에 입헌혁명,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누구? 뭐 때문에? 수에즈 운하, 그리고 아라비 파샤 등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랑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누가? 영국이 개입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나중에 1차 세계대전 할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